예, 이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을 지역사회 간호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뉴만의 이 과정들이 그대로 적용이 한번 되어 보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림으로 파악을 해보면 좋겠어요. 먼저 이렇게 그 뉴만은 모든 유기체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본 구조의 저항선, 기본 구조를 보호하는 막이죠. 기본 구조를 보호하는 막으로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둘러놨어요. 그리고 이 저항선을 넘어서서 항상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가 정상 방어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한 번씩 이들을 도와주게 되거나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선을 이제 유연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런 유기체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자극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극이 이렇게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극이 또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자극이 결국은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자극은 내부에서도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체계간, 대상 체계간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부나 외부에서 발생이 가능하다. 그리고는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정상 방어선 여기까지 이 정상 방어선 이 정상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항선에 다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다르게 되었을 때 여기에 닿게 되었을 때 여기에 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 이를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뉴만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이 중에서 정상 방어선을 사정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간호과정에 아까 1단계 사정을 할 때 기본 구조와 에너지 자원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스트레스, 잠재적인 스트레스 이런 자극을 사정을 한 다음에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나 죽었나 이거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자극을 주는 요소는 뭐가 있지? 내부적인 요소, 또 체계간에 또는 외부적인 요소, 이 스트레스를 사정한 다음에 이 스트레스에 얼마만큼 정상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고 저항선을 유지하고 있는지, 기본 구조는 살아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게 간호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요소가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게 항상 혼돈이 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간호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 즉 개인이냐 그 대상이 개인이냐 가족이냐 그 대상이 지역 사회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례를 보고 우리가 이걸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PK 마을, PCK 마을입니다. 해발 200m의 고지대로 무단 거주한 무허가 불량 주택이 대부분이고 영세한 인구 과밀 지역이죠. 마을의 주요 시설로는 복지관, 이발관, 미용실, 목욕탕, 교회절 이런 것들이 있고 교통수단으로는 마을 저지대까지만 운영되는 마을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 문제를 불편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민의 10%가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주된 직업은 노동과 간의 수공업이다. 마을 주민들의 교육 수준은 대체로 낮았고 종교는 불교가 많았고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속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 얼마 전에 마을 부근에 큰 신발 공장이 생겨서 얼마 전 나와서 얼마 전 마을 부근에 큰 신발 공장이 생겨서 부녀자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어린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졌어요. 새로운 문제죠. 그죠? 그리고 자녀들은 복지관 어린이집에서 보내거나 집안에 방치돼 있어. 가옥 소유는 자가가 60%지만 평수가 너무 작다.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마을에 도로는 소방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크고 차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고 도로의 곳곳에 위험물이 어질러져 있었으며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많았고 주민들은 대체로 건강관리에 무관심하고 주민의 20%가 고혈압을 앓고 있죠. 최근 지역사회의 건강진단 시 당뇨병, 뇌졸중 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기본 구조는 뭘 보는 거라고 그랬죠? 기본 구조를 확인해 사정을 해본다면 이들의 생리적인 특성은 심리적인 특성은 사회문화적인 특성, 발달적인 특성, 영적인 특성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 구조들을 확인을 하고 그 특성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 구조에 대한 특성들을 파악을 해라 이렇게까지는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아무래도 뉴만은 정상 방어선 1차, 2차 예방 활동들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상 방어선과 저항선의 의미가 크겠죠. 자, 스트레스 1은요. 체계 내부적인 요소로서는 환경위생 불량, 영세적인 인구 과밀 지역, 도로 불량이라고 해서 죄다 물리적인 어떤 요소들이 됩니다. 체계 간 요소들은 외부죠. 그러니까 의료죠. 의료.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 유현방어선 이런 의료기관의 낮은 이용률 또는 이제 마을 내 주요 시설에 있어서의 부족 이런 것들이라고 본다면 체계 외부적인 요소는 신발 공장이에요. 외부에서 갑자기 어떤 요소가 본인들이 주민들 안에서 이 지역사회 내에서 신발 공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신발 공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부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 패턴의 변화가 생긴 거죠.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 돌보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리게 되는 게 외부적인 요소가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호막은 정상 방어선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되어 있고 감염질환의 증가, 발생 증가, 부적합한 주거 환경, 높은 사고의 위험성 또는 건강문제 인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의 부족 이런 것들이 정상 방어선이다 라는 점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곧 설명해 드릴 텐데 저항선입니다. 부적당한 건강관리 행위나 주민들의 낮은 만족감, 낮은 경제 수준이나 교육 수준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점이고요. 유연방어선은 그야말로 의료기관의 부재나 부적절한 의료체계,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다른 자원의 이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연방어선이 되겠죠. 여기에서 제일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연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래서 어려운 게 뭐였어요? 만성질환에 보세요. 이런 만성질환이 많아가지고서 항상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게 나와요. 또 항상 높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때문에 항상 감염병의 위험률을 또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그죠?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어찌해서 정상방어선이냐. 이번에 2020년에 출제 문제가 정상방어선의 정의가 뭐냐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정상방어선이라고 한다는 이게 왜 정상방어선이냐. 이 정상방어선의 정의 자체가 자극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극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고 일상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 방어선은 이들의 일상인 거죠. 예. 정상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가 일상으로 이게 정상 방어선.
정상 방어선이라는 개념은 그냥 늘 어제, 오늘, 내일이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근본적인 대처 방법. 이 사람들이 늘 함께 공동 화장실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불결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국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언제나 근데 만성질환은 많고 이거 굉장히 불안해 보일지는 몰라도 지역사회 대상이 뭐냐? 지역사회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가 되겠죠. 이 유기체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역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인구 유지예요. 지역사회 내에서 이 인구가 계속 유지되는 게 최상의 목표예요. 중국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건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부족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인구, 그리고는 인구가 유지되는데 인구의 구조도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노령이 많으냐 아니면 생산자가 많으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자체가 경쟁력이에요.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상 방어선. 그래서 이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어주면 이건 정상 방어선이 되는 거죠. 만약 개인이라고 한다면 달라요. 이건 지역 사회의 견지고요. 이건 지역 사회예요.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러고요. 이 유기체가 만약 개인이다라고 한다면요. 이 개인은 어떤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안녕하고 정신적으로 안녕하고 또 뭐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안녕이면 제일 좋지만 그냥 어제 오늘 내일이 늘 같으면 이게 정상 방어선인 거죠. 어제 오늘 내일이 맨날 같으면. 그러니까 일상의 대처 요법이다. 일상에 대처하는 방법이고 근본적인 대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공비행할 때가 되게 많죠. 응? 저녁에 피자 먹고 라면 먹잖아. 저녁에 삼겹살 뭐 3인분씩도 먹고 소주 먹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어때요? 살아있잖아요. 그게 패턴이 맨날 유지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떤 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다. 불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저 그냥 이렇게 늘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이건 정상 방어선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상에 늘 어제 오늘이 같았는데 갑자기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 버렸어.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저항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항선인 거죠. 다른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계속해서 피자 먹고, 계속해서, 뭐 햄버거 먹고 했단 말이에요. 저녁마다 라면 먹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협심증이 온 거죠. 머리가 아프다. 고혈압이 온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건 저항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있던 문제가 아니잖아. 아무리 문제가 없는데 이거잖아요. 우리가 뭐 매일 운동해요? 열심히 뭐 야채만 먹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 방어선인 거죠. 예를 들어 협심증이 있는 사람은 어제 오늘 내일에 협심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협심증이 있지만은 한 번씩 뭐를 쓰나요? 협심증이 와서 통증이 오면 약 먹죠. NTG를 먹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정상 방어선인 거죠. 늘 NTG 들고 다니면서 또 흥분을 하거나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거나 하게 되면 NTG 먹고 또 흉통이 조금 온다 NTG 먹고 하는 게 정상 방어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NTG를 먹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쉬어도 다시 회복이 되질 않는 거죠. 이거 뭐예요? 저항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방어선이라는 것이 아주 노멀하고 안정적이고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늘 유지해 오는 어제 오늘 내일이 늘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 사회에서 픽
PC K마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K마을에서는요, 어떤 상황입니까? 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 노인들이 많고 늘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고 늘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상 방어선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정상. 어제 오늘 내일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구 수라 그랬어요. 인구 유지. 응? 이 인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항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주민들의 낮은 만족감, 그리고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족감이라든가 무속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신천지 보셨잖아요. 중국 가버리잖아요. 이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속신앙을 자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체 체계가 항상 안정되게 어제 오늘 내일이 같아야 되는데 무속신앙, 새로운 교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의 체계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 지역사회가 유지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항선이다라고, 위험할 수 있다. 이 지역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전체가 신천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체계가 사실 잘 먹히지를 않겠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붕괴될 수 있다, 손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신천지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체계에 있어서 유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체계를 잘 따르질 않으니까 무시하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연계가 잘 안 된다, 무속신앙이 많다, 또는 만족감, 낮은 만족감, 만족 못하면 이민 가야 되는 거죠. 요즘에 만족 못해서 이민 가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낮은 만족감은 결국 이탈이에요. 이 동네 정말 못 살겠다 이런 거 하고, 우리 동네 정겹잖아 이렇게 비위생적이라 하더라도 한 번씩 늘 그러니까 그거야 그냥 한 번쯤 참으면 되고, 냄새나는 건 참으면 되지만 인적이 많잖아, 여기에서 살면서 정이 많이 들었잖아, 우리가 어딜 가겠어, 이렇게 되는 건 정상방어선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견지하고 개인하고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방어선은 항상 일상이에요. 근본적인 대처고 어제 오늘 내일이 같은 때 이건 정상방어선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 정상방어선이 정해져야지만이 그 이하가 저항선의 침범이 되고 그 이하가 기본구조의 침범이 되는 거다. 이 정상방어선이 결정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러해서 이제 간호진단이야 이런 여러 가지 간호진단을 낼 수 있을 거고, 간호계획을 보니까 만성질환자가 증가되는 것에 유연방어선, 지역사회에 건강교육이 있다든가 식이조절이라든가 스트레스 대처 전략들, 이런 것들은 유연방어선의 강화, 1차 예방의 활동들이 될 거고요. 2차 예방의 활동들이라면 지역사회 문제의 조기 발견이겠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뢰하는 것들. 3차 예방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삶의 양식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들, 재활사업들이 될 겁니다. 자, 간호 적용을 해볼게요. 산지촌이에요. 이 마을에 80세 이상의 노인이 15%이고 노인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 지역에서 50년 이상 거주를 했고, 노인들은 스스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이용할 수 있고 운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력, 청력, 반응력이 감소되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노인들의 대부분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면서 역경에 대한 유연성, 극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 이제 여기서 나 혼자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지 않아? 나 요양병원 우리 애들 옆으로 가야 되겠어. 이러면 이 지역사회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런데 K마을 산지촌에서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유연성 극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정상방어선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지역사회는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산지촌이라 겨울도로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 그래서 노인들이 행필품 구입을 위해서 장거리 이용을 필요하지만 도로는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에 불편함은 없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정상방어선을 봐야죠. 정상방어선에서 건강관리 체계 이용 가능성, 또 신속한 도로의 이용 가능성, 응급의료 체계 이용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 저항선은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태도, 역경에 대한 유연성, 극복성, 건강하다는 것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들이라는 것들, 유연 방어선은 잘 유지된 도로나 주민들이 서로 잘 도와주는 것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뉴만은 간호 대상인 인간을 총체적인 인간으로 접근을 하면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 발달, 영적인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생존의 필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뭐죠? 기본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가지 보호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대상 체계는 환경과 접하고 있고, 이들은 내적, 외적 환경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상 체계와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중에 1번 정상 체온의 범위나 반응, 기관의 힘, 자아 구조, 일반 지식 이런 것들은 기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2번째, 모든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정상 방어선이라 볼 수 있을 거고요. 개인의 그 일상적인 대처 유형, 삶의 유형, 발달 단계 같은 행위 요인과 변수들의 복합물, 이것도 정상 방어선이죠. 자, 그 다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쿠션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건 유연 방어선이겠죠. 통증이나 상실, 어떤 분노, 관습의 변화, 역할 기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스트레스 원이 되겠죠.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호막을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그 K마을에서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건 뭐다? 정상 방어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많아서 주민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젊은 층들은 맞벌이로 낮에는 집을 비워서 지역사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율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 구조에 해당되는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주민들의 건강 문제의 인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건강 문제의 인식이 없고 문제 해결을 할 의욕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일상은 유지가 되는 상태이다라는 결론에서 정상 방어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민들의 낮은 만족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낮은 만족감, 이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고, 부적합한 주거 환경과 높은 사고의 위험성도 늘 있는 일이죠. 정상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내에서 이 지역 사회에 이탈이 될 것인가, 여기에 남아 있을 것인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제외가 되느냐라는 개념에서 정상 방어선이냐 아니면 저항선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13년 문제, 출제 문제들을 그러면 적용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은요.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모델에서 대상자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 자, 기본 구조는 라죠. 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꺼풀 씌우고 있는 다가 저항선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선은 가이네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울퉁불퉁 유연 방어선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상 방어선은 개인의 일상적인 대처 유형, 삶의 유형, 발달 단계와 같은 행위적 요인과 변수들의 복합물. 이게 이제 정의로 나온 거죠. 이번 2020년도에 정상 방어선의 정의. 이렇게 그 출제 문제가 다시 보기로서 나오거나 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은 확장해서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 특히 제가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그 지문에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다시 재출제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볼 때 하나하나 이렇게 지문들이나 보기들이나를 넘겨짚지 않고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에 대하여 자극을 주는 나가 뭐였죠? 유연방어선이죠. 스트레스 원에는 내적, 대인적, 외적 요인이 있다. 맞죠? 나뿐만이 아니라 가나다라가 다 마찬가지겠죠. 자, 외적 유연 방어선은 한 대상 체계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평형 상태, 한 대상 체계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평형 상태는 정상 방어선이다라는 거죠. 그다음 저항선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원에 함락되게 되면 기본 구조가 파괴가 되죠. 그렇죠? 이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생존의 필수적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죠. 이 건강관리 목표는 스트레스 원이 이 구조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방어선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연 방어선의 정상 방어선의 정의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 원의 종류들 그리고 저항선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저항선의 정의와 기본 구조의 정의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항선이나 기본 구조나 하는 것들이 또다시 기출될 가능성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거고 4번 베티 뉴먼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 2009년 문제를 보시면 핵심 개념과 하위 영역에 따라 사적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 구조에는 생리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기본 구조에 보세요. 기본 구조에서 지역사회 경제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가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본 구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방어선에서 유연 방어선, 의료 서비스. 방어선에서 정상 방어선은 주민의 경제 수준의 적절성.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경제성과 교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새로운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경제적인 사정이 낮아졌다면 이거는 저항선이 되겠지만 늘 유지되고 있는 경제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상 방어선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 수준은 이게 정상 방어선이지 않아요? 경제 수준은 유연 방어선이지 않아요가 아니고요. 늘 유지되는 상태다. 늘 똑같은, 그러니까 뭐 10% 차상위 계층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늘 그 인구 구조는 유지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정상 방어선이고요. 갑자기 차상위 계층이 5%에서 15%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떤 거예요? 이 지역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 수준, 낮은 경제 수준, 높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높다 낮다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게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두바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하게? 뭐 어쨌든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상에서 늘 유지되는 상태가 정상 방어선. 이해가시죠, 이제? 예. 그래서 단지 그 용어나 단어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판단하셔야 돼요. 어제 오늘 내일이 같다. 정상. 예? 근데 어떤 새로운 외부에서의 스트레스, 어떤 새로운 어떤 외부 요소에 의해 가지고 또는 내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병 때문에 내가 넘어져가지고 마비가 와서 또는 떨어져서 마비가 와가지고 경제생활을 못해서 갑자기 낮은 수준이 되었다. 이건 저항선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항상 지금은 사례 중심으로 나오니까 사례를 보고 정상 방어선을 먼저 사정을 해두어야 그 다음 저항선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논문 그냥 발췌해가지고 적용을 해놓은 거고 예를 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례가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저항선이에요?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논문을 읽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바운더리가 경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명확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췌해 가지고 출제 문제로 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는 선명하게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다음번에 내용은 사례로 제시하면서 이게 정상 방어선인지 방어선을 묻겠죠. 정상 방어선인지 저항선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스트레스가 들어와서 인구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면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 견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가장 먼저 아직까지는 이 정상 방어선, 저항선을 판단하는 문제가 기출 문제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개인 위주로 이미 나왔죠. 그걸 보고 우리가 정상 방어선을 판단하고 예방 활동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선 이 문제의 답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만 보고서 판단하지 말고 적절성이라고 했으니까 정상 방어선이 맞겠죠. 그 다음에 가장 틀린 답은 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입장에서 본다면 물리적인 환경은 뭐예요? 내부적인 요소죠. 정치적인 환경은 뭐예요? 외부적인 요소죠. 그래서 체계 간 요인이라고 한다면 의료 수준이 되겠죠. 보건의료 체계 이런 것들이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스트레스가 되는 거겠지만 자극이 되는 거겠지만 여기서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 지역사회 내부의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리얼이 틀린 거예요. 자, 5번 한번 1, 2, 3차 예방 수준을 구분해 볼게요. 이번에는 자, 텔레비전으로 깨끗한 환경, 안락한 환경, 건강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송을 늘 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1차 예방 활동이죠. 평소에 개인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그래서 정신질환 발병률을 감소시켰다. 이건 1차 예방이에요. 지역 주민에게 가족이나 타인과 심리적인 상호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효율적인 인간관계 방법을 훈련시켰다. 이것도 1차 예방활동이네요. 지역 주민에 속한 주민들 중에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건 2차 예방인 거죠. 이미 정신질환자가 있단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예방이죠. 자, 최적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혹은 특정 질병을 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다. 원인으로부터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건강 증진, 건강 보호를 주로 한다면 이건 1차 예방이겠죠. 그 다음 존재하고 있는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건강 문제가 생긴 이후에 일어난다. 이거 뭐예요? 2차 예방활동이죠. 그래서 2차 예방활동의 주 내용은 집단 검진, 조기 진단, 현존에 있는 건강 문제의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예방활동의 활동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증진과 건강 보호라고 하는 거 법으로 만드는 게 보호죠. 그 금연법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로 그리고는 그 법령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1차 예방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집단 검진, 조기 진단, 현존에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 이건 2차 예방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예방 활동의 예를 써라. 2차 예방 활동의 예를 써라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건강 증진이나 건강 보호하는 것들을 썼다면 1차 예방 활동의 정답으로 채점이 될 것이고 집단 검진, 조기 진단, 선별 진단 이런 것들은 다 2차 예방 진료가 예방 활동이 되겠죠. 그럼 실제 출제 문제를 봅니다.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 활동이라고 해서 2011년 문제입니다. 1, 2, 3차 예방 활동이 있는데 아주 좋은 예죠. 김씨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출 문제는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는다면 절대 혼돈될 리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지금의 일상 있죠. 정상 방어선을 결정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김 씨는 평소에 말이 없고 직장 동료하고 별로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김 씨의 회사에는 직원을 위한 다양한 인간관계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김 씨는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 참석을 하질 못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봐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틀 전 갑자기 아까 신발 공장이 얼마 전에 나타났다 했죠. 이게 지금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이 일상에 접해서 어떤 자극을 주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 갑자기 일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김 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집 남자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도청 장치를 해 놓았다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린다 이러면서 직장을 나가지를 못했다. 일상은 어때요? 아무 문제 없이 망상이 나타나지 않고 일상에서 직장과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던 망상 환자였던 거죠. 그러나 약을 먹고든지 어쨌든 직장에서 문제는 없었는데 갑자기 싸움을 하면서 도청장치가 있다 증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상태는 저항선으로 접어든 거죠. 상태가 나빠졌죠? 네, 증상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정신질환이 있죠.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일상을 하고 있다. 이 뭐예요?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 가지고는 저항선이 아니에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일상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 정상방어선이죠. 그런데 갑자기 망상이 나타났다. 이거 이제 2차 예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주 동안 항정신병 약물 투여와 활동 치료를 받으면서 호전되었다. 2차 예방 활동을 했죠. 그래서 약물 주고 치료를 받았어요. 조기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고 센터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1차 예방 활동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정상 방어선의 선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1차 예방이냐 2차 예방이냐 3차 예방이냐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정상 방어선의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게 엄청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뉴만에서는 정상 방어선의 수준을 결정하지 못하면 모든 문제의 풀이가 다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방어선의 정의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에 출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상 방어선이 뭐냐. 자, 그러면 직원을 위한 다양한 인간관계 프로그램은 1차 예방활동이죠. 가에서는 1차 예방활동을 찾으라. 김 씨는 4주 동안 정신약물을 투여를 했다. 항정신약물. 2차 예방을 찾아라. 자, 찾읍시다. 치매 선별검사는 1차, 2차 선별검사입니다. 2차 예방이죠. 자, 우울증 선별검사 2차죠. 3. 인터넷 중독 집단검진. 집단검진입니다. 2차죠.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재활 프로그램. 직업 재활 프로그램 재활입니다. 3차죠. 정신건강의 날. 정신건강의 날 캠페인. 뭐예요? 1차죠. 자, 그러므로 1차 찾았습니다. 5번. 아쉽게도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만 알아도 이렇게 알았었네. 자, 직업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재활입니다. 3차죠.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치료 프로그램. 인지행동 치료니까 2차죠.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이에요. 이미 중독이 되었고 가족 모임을 합니다. 3차죠. 청소년 금융교실입니다. 2차. 우울증 선별검사.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교실하는 거니까 2차고요. 우울증 선별검사 2차죠. 그러므로 이 중에서 2차는 많지만 1차, 2차를 찾았으니까 5번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보기들을 다 선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1차다, 2차다, 3차다. 1차, 2차, 3차 예방활동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도 꼭 정리가 잘 되어 계셨으면 합니다.
자, 7번 1, 2, 3, 4, 5번에 1차, 2차, 3차 예방활동 구분해봐라 라고 하는 거. 자, 청소년 임신에다가 적용을 해봤어요. 청소년 임신에 이것은 피임 방법의 사용과 청소년들이 성활동에 대한 피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뭐 피임 방법에 대한 사용법을 배우는 거, 이건 1차 예방이죠. 개인과 가족에게 산정 간호를 받도록 의뢰한다. 이미 임신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그렇다면 2차 예방 활동이 되겠죠. 임신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모아의 건강을 위해 고안됐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정 간호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은 현존의 건강 문제를 치유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산정 간호는 2차 예방 수준이겠죠. 자, 그 다음에 4. 개인 수준에서는 정상적인 임신의 불편감을 도와주고 임신에 대한 징후가 있을 때 의뢰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면 역시 2차 예방이죠. 산정 간호라. 자, 5번 보면은 피임 사업으로 더 이상 임신하지 않도록, 이미 임신한 청소년이 또 임신을 한다. 이건 3차 예방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청소년층을 대상은 청소년이죠. 그죠? 10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대의 대상자를 입장에서 본다면 10대 대상자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저항선이라는 얘기예요. 10대의 대상자가 일상에서 임신을 하지 않는 게 정상방어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했다면 이것에 어쩔 거예요. 이거를 산정 간호를 해줘야지. 그래서 2차 예방 활동이고, 이미 임신을 더 한다면 이 10대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육하는데 자신의 성장보다는 양육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 어그러진 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3차 예방이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정상 방어선을 이해하시겠죠. 그 대상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개인이냐, 아니면 가족이냐, 아니면 지역사회냐. 가족이라 그러면은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저항선이겠죠. 가족이 유지되는 거, 뭐 가족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뭐 가부장적이든 민주적이든 너무 편협하든 간에 가족이 유지가 된다면 이건 정상 방어선인 거예요. 이 가족 안에 뭐 불만이 있든 정상 방어선인데, 불만족스러워서 한시라도 이제 나갈 생각을 하고 가출도 하고, 이거는 이제 2차 저항선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청소년 입장에서 임신이라는 관계를 생각했을 때 대상자를 정해서 청소년 10대라고 한다면 임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예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2차 예방 활동인 거죠. 저항선까지 다 달랐기 때문에, 정상 방어선이 뚫렸기 때문에. 자, 2020년 이번 문제입니다. 자, 뉴만에 제시한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 근거를 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을 해보자. 비만 가족입니다. 비만이고, 주요 문제는 비만이고요. 17세입니다. 가족 구조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일용직, 어머니는 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상태여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복지에 반찬 배달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유연 방어선이죠. 그죠? 학생의 비만 관리가 필요하지만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만의 정도, 아침 식사는 거의 거르는 편이고 점심은 학교 급식을 먹고 있고 저녁은 과자나 라면으로 끼니를 거르고 있어요. 비만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한 상태예요. 딱 느낌이 오시죠? 자, 이 대상자는 뭐예요? 개인입니다. 이 개인은 어떤 개인인가요? 비만한 개인이에요. 일상은 어떤가요? 못 자요. 일이 많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되고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뭐 먹는 걸 제대로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챙겨 먹다 보니까 부실하죠. 과자, 뭐 라면, 배고픈 대로 아무거나 먹고 있습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이게 저항선인가요? 정상방어선인가요? 일상입니다. 정상방어선이죠. 그래서 이 학생의 매일매일은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 없이 늘 이렇게 바쁘고 자기를 못 챙기고 관리를 잘 못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 돈이 없다, 경제적으로 부실하다라고 하는 건 이 학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내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초생활 수급을 했다. 만약 가족이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차원이 달라지겠지만 개인이에요. 지금 대상자를 그래서 항상
이 뉴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 사례잖아.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사례를 접할 때는 어떻게 접해야 된다? 대상자가 누군지를 정해야 되고요. 정상 방어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17세 비만 여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세 여자아이의 비만인 상태가 일상인 거죠. 그렇다면 경제적인 요소는 체계 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 어떤 스트레스 원이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거는 체계 외 요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수면 시간이 너무 항상 부족해서 늘 피곤하다. 여기서 항상 출제 문제는 철저하게 힌트를 줍니다. 사례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다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피곤한 상태래요. 항상. 뭐예요? 정상 방어선인 거죠. 자, 이래서 이 정상 방어선을 정의하라 그랬어요. 개념을 쓰라. 그래서 대상자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평형의 상태죠. 저공비행이지만 평형하단 말이에요. 네, 매일매일 일상이 같습니다. 정상 반응으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디귿 2차 예방 활동을 했어요. 보건실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비만 관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영양교실과 운동교실에 주 2회씩 참여하게 됐고 비만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2차 예방활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정도 BMI가 32이기 때문에 비만이라고 진단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응?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저항선의 침범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죠?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혈당이 얼마 이상, 그죠? HDL 검사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HDL이 40이었다. 얼마가 HDL은 높은 게 좋지 않습니까? 60 미만으로 나타나면 고지혈증이에요. 그래서 40이었다. 너무 낮네. 이 어린아이가 대사증후군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사증후군이 발견이 되었다면 이제 2차 예방 활동 뭐죠? 이런 보건실에 와서 다시 체크도 하고 비만도도 재고 또 식이 처방도 받아가고 이런 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2차 예방 활동은 어떤 선을 침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정상 방어선 여기입니다. 그죠? 정상 방어선에서 이 아이가 항상 비만했고 라면 먹었고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있었고 한 상태, 이 상태에 였죠. 이 상태에서 2차 예방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증상이 나타난 상태라는 얘기인 거죠. 이 정상 방어선을 강화를 해도 뚫고 들어오게 되었을 때, 자, 그래서 이 영역 있죠. 뚫고 들어온 이 영역, 저항선과 정상 방어선 사이로 뚫고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것은 뚫리다 또는 침입했다, 또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봐야 되겠죠. 무엇이? 정상 방어선이 뚫린 겁니다. 정상 방어선이 뚫렸다. 정상 방어선이 침입했다. 정상 방어선을 침입해서 증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정상 방어선이 침입했다. 뚫렸다. 뚫렸다. 뚫리다. 정상 방어선이 함락됐다. 정상 방어선이 함락됐다라는 것은 저항선에 닿았다. 이게 되겠죠? 다다랐다. 그죠? 저항선에 닿았다. 저항선에 도달했다. 도달했다. 자, 2차 예방활동. 이 증상이 나타나겠다. 이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정상 방어선이 뚫렸다, 침입했다, 함락됐다, 증상이 나타났다. 예? 저항선에 닿았다, 도달했다. 이 모든 것이 다 2차 예방 활동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선이 뚫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기본 구조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 있잖아요. 이 영역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저항선이 뚫려가지고 기본 구조에 다다른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이건 몇 차? 3차 예방활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상 방어선까지 1차. 자, 이 영역 밖으로 1차.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2차. 빨간색 2차. 노란색 여기까지 들어오면 3차 예방활동이 되고요. 1차 예방활동에서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고 2차 예방활동에서는 주로 선별검사, 집단검진활동 이런 것들. 3차 예방활동에서는 재활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좀 구분이 되십니까?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어렵죠? 그러나 이 뉴만이 이런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칭송받는 이유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입니다. 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정립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체계 이론하고 뉴만하고 하니까 시간이 2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 그리고 로이의 적응 이론도 너무 재밌답니다. 이 로이의 적응 이론도 자극이라든가 또는 이제 또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에서도 자가간호 이론에서도 발달적 요구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일반 요구, 발달 요구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로이에 있어서도 자극 구분도 해야 되죠. 양상 구분도 해야 되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중요할 수 있고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기획이론까지 다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오렘하고 로이는 1시간 정도면 되겠고 기획이론도 1시간 정도면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이론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패치 이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맵 이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구분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나면 되게 쉬운데 기획이론도 그냥 막무가내 접근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문제를 접근할 수 있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서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가지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A급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이 A급들에서 점수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A급들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자주 출제되는 B급들 정도만이라도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해낼 수 있고 서술해낼 수 있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꼭 수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몇 년을 더 하셔야 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완성해서 여러분들이 단번에 이렇게 좀 단기간 안에서 합격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뜻을 두고 강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저의 도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만 암기만으로는 이제 절대로 승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문제에 대한 답안은 아주 간단하나 명확하게 답을 쓰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접근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고자 이렇게 그 기출 분석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하고 특강들이 어려운 부분만 골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특강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진도를 늦게 나가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천천히 하더라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니까 좀 속이 좀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주의할 것은 강론서에 너무 그 예문 있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유마는 절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 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고찰을 해보면 왜 이게 저항선으로 표현이 됐는지, 왜 이게 정상 방어선으로 표현됐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그대로 문제화 시켜가지고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위주로 나오니까 아까 2011년 문제 정신질환자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망성 환자가.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준, 정상방어서 내 기준만 안다면 답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른 해석을 하지 않도록, 같은 글자를 보더라도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일은 없도록 2번, 3번을 거쳐서 제가 특강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카톡으로 단체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저한테 또 질문하시고 또 다시 질문을 받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어떤 부분이 혼돈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또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영역별 모의고사 가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개인화 시켜가지고 이 이론들을 모의고사로 풀어낼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게 개념을 잡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기획이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기획이론도 앞으로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례에서 기획 모형을 활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 기획 모형은 패치다, 이 기획 모형은 맵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서운한 감은 있지만 또 건강이 최고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집에서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번 만남에서 우리 나머지 그 간호 이론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후딱후딱 해버리게 되면 깊이 있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간호이론 나머지를 하고 기획이론까지 같이 하도록 해요. 오늘 준비한 거는 기획이론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아마 정리해 놓은 거를 보시면은 그래도 정리된 것만 보더라도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가지고 다니시고 다음번에 이 약점 보강 강론 핵심 특강을 할 때 꼭 다시 가지고 오시고 이걸 가지고서 얼굴 보면서 다음번에는 2달 뒤니까 얼굴 보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건강증진 이론 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거나 하게 된다면 기초 간호학 뭐 정도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뭐 할 건 너무 많죠. 특강들을. 자주자주 뵙고요. 또 의논해서 또 합격의 길로 가도록 합시다. 다음번에 더 좋은 얼굴로 만나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